1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9번은 포상금이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죠. 근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포상금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9번에 5번 틀렸죠?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나와 있죠. 28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잖아요. 허가 목적 미사용 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도 있고 허가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개사법이 어려운 분은 이 두 장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5, 6월 합해서 한번 적어보고 7, 8월, 9, 10월 앞으로 한 3번만 적어보면 8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직접 필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요. 이거 할 시간은 전혀 없어요. 1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내용이 꽤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13페이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고요.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이때까지 29번 시험은 모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우리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뒤에 또 업무 위탁에 나오기 때문에 안 적어놨는데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 위탁에서 실시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은 없다.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응시자격입니다. 응시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파산 선고받은 자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하면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자, 14페이지 5년 여러분들이 워낙 안 읽어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년 처음 54페이지 5년에 보면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정확하게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죠. 응시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맨 위에 박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암기 프린터 2장 봐도 되고요. 거기도 있어요. 자, 부정행위 응시자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보고요.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계약서,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제정합니다. 지금 진도하고 상관없는 거 다 지금 5년 보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9번에 보니까 명신탁 약정을 위반한 명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10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이상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2장짜리 암기 프린트가 더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이렇게 5년, 책에 일단 14페이지에 있는 것만 5년 받습니다.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취소는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13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기 성명 사용 있죠? 그 밑줄 치시면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가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라고요.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이다. 동일한 행정형벌.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둘 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처음 결석했어요. 둘 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거는 X입니다.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지만 양수 대여받은 자는 취소될 게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는데 빌린 사람은.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은 동일하다 하면 X지만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래서 대표자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 시험에 3번 출제되었는데 우리 지금 수고노트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 대표 또는 사장, 회장 이런 말 적으면 안 된다고요. 자격증 없는 분들. 현업에서는 보통 돈 된 사람하고 자격증 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현업에서는 중개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약 10만 명 중에서 2만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이 사장이에요. 돈 낸 사람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소장은 자격증 걸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현업에서는 소장이라고 불러요. 저도 소장으로도 근무해봤어요. 제가 소속공개사로도 근무해보고 사장으로도 근무해보고 다 해봤는데 소장으로 하면 그 돈 낸 사람이 완전히 다 시키고 일 시키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요. 현업에서는. 그런데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 해도 되겠지만 명함에다 사장, 대표 이런 말 적어가지고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자격증 딴 사람만 개업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사장이면 당연히 그 개업했으면 자기 이름으로 자격증 있는 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표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이거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많이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알기 때문에 자격증 없으면 대표라는 명칭 안 쓰고 그냥 이름만 적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다고 실장 이렇게 적을 수도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사무장 이렇게 적어 놓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실장 이렇게 적는 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뉴스 판례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 다음에 시험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발품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도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이런 명칭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부동산, 이거는 고등법원 판례죠. 서울고등법원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변호사가 만들었는데, 이건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벌금 500만 원 내고 광고비 몇 억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아요.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 부산, 수원점까지 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워낙 광고비 한 푼도 안 들이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변호사라도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요. 그 트러스트 부동산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중개법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고용하면 되겠죠? 대표이사는 고용하더라도 주주는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주주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쓰면 안 된다. 이게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는 판례들입니다. 위반하는 판례들. 부동산 뉴스 대표. 이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고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부동산 뉴스라는 말이. 15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뒤에 다음 주에 이제 결격사유에서 나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두 개는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보는 결격사유입니다. 왼쪽에 두 개. 15페이지. 부정행위 5년, 자격취소 3년.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1번에 점 찍어 놓은 것,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바꾸셔야 된다고요. 금치산자를, 이거는 뭐 제가 서브노트 이걸 만들고 나서 4월 17일 날 바뀌었어요. 요약집 이미 출간되고 나서. 그래서 금치산자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꾸시고요. 피성년 후견인. 4월 17일 날 바뀌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금치산 선고인데, 금치산 선고받아야 되는데, 선고가 이제 그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선고가 심판이라고요.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선고가 아니고 취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의 종류 중에 뭐 심판, 결정, 명령, 판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결격 사유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피성년 후견 취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냥 정신 나갔다고 결격 사유는 아니죠.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가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뒤에 다음 주에 하니까 이것만 그 결격사유만 설명하려고 해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게 간략하게 비교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심판, 개시 심판, 취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고요. 선고라는 표현이. 4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16페이지 시험의 일부 16페이지가 아니고 15페이지 시험 시행 5번에 구분 실시인데 1차, 2차를 구분해서 실시한다. 다만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죠.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선택형 원칙이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1, 2차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차도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빼고 나머지는 다 2차는 주관식입니다. 주택관리사, 뭐 직업상담사, 행정사 등등 전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힘들어도 여러분들 또
4시인가 돼야 다 마치면 한 4시 됩니까? 2차? 4시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분리하자고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주택관리사도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 주관식으로 내면 저도 지금 대학교 시험은 주관식으로도 뭐 논술형 한 문제, 주관식 몇 문제, 단답형 몇 문제 이게 이렇게 객관식은 사지선다형 이렇게 내라더라고. 근데 단답형을 내면 낼 게 딱 없어요. 뭐 냈냐면 지금 시험 부정행위 하면 몇 년 지나야 시험 볼 수 있는가, 자격 취소되면 몇 년 지나면 시험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밖에 낼 게 없어요. 3년, 5년 이거는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애매한 거 내놓으면 단어 하나 가로 안에 넣게 하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 낼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32만 명 정도가 서류 접수하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채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객관식으로 내기 위해서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고요. 힘들다고 또 민원 제기하지 말라고 분리하자고. 그러면 주관식으로 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뉴스에 보면 주관식으로 상대평가 한다고 이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설령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최소한 유예기간 5년 이상 두겠다. 그 어르신들은 5년 안에는 자격증 따시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이제 나중에는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격증 따기가 힘드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빌려서 하더라도 이제 완전 빌리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하면서 보통 자격증 걸고 하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월급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건에 대해서 또 얼마 더 줘야 되고 그렇다고요. 나무 자격증 걸고 하면. 피곤해요. 남증 자격증 걸고 하면 심심하면 그냥 자격증 빼겠다 협박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판례는 말 안 하고 주인한테, 사장한테 말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장이죠. 돈 된 사람. 주인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자격증 빼버렸어요. 몰래. 왜 뺐냐 물어보니까 열받게 해서. 뭐 열받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도장 나놓고 가라 했다고. 왜? 도장 없을 때 맨날 밖에 돌아다니니까 너 없을 때도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냐. 도장 찍고로 나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 말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했다고. 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가서 단속 좀 해주세요 하고 오히려 민원 제기했다고 빼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리고. 사장은 돈 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거 자격증 뺀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하고 있다가 업무 처벌받았어요. 무등록업자로. 간판 달고 있으면 한 건도 안 해도 그 간판 달고 일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무등록업자거든요.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으니까 자격증 뺀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말도 안 하고 빼가지고 내가 처벌받았다고. 근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뺀 사람은 안 받는다. 그 이유는 기책 사유가 도장 나놓고 가라고 한 사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면 말 안 하고 빼버려도 돼요. 그래놓고 핑계 대면 돼. 뭐 자꾸 맨날 계약서 자기가 도장 찍으려고 해서 도저히 불안해서 그냥 빼버렸다 이렇게 하면 판사 누구 말 믿겠냐고요. 증거 없으면 둘 다 녹음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자격증 따야 된다는 이야기. 나무 자격증 가지고 하면 피곤해요. 맨날 자격증 그만 빼겠다 하고 막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절차에 보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차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2차도 볼 수 있죠.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1차 보고 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꼭 한번 응시는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전혀 안 했다 하더라도 1차만, 실제 공부는 1차만 했다 하더라도 2차까지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시험장에서.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한번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꼭 시험을 보시라고요. 만약에 나중에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무효라 하니까 그럼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채점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지만 효력이 없다, 무효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봐야. 근데 많은 분들이 1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2차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올해는 학개론 민법 중에서 뭐가 어렵게 나올 차례예요? 민법 어렵게 나올 차례고 학개론 쉬울 차례입니다. 그건 해마다 집중했어요. 그건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이때까지 과거 20년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해마다 반대로 나왔다고. 한 해 학개론 어려운 그 다음에 쉽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빅데이터 교수들이 들어가니까 통계를 보고 이번에는 뭐 학개론 좀 쉽게 내라 이렇게 자꾸 그 요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2번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6페이지 2번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28회 합격하신 분은 29회만 1차 시험 면제되고요. 29회 떨어지면 2차 떨어지면 30회 때는 1, 2차 또다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차만 하는 분들이 심리적 압박감은 훨씬 더 큽니다. 더 오히려 공부도 열심히 해요. 2차만 하는 분들이. 학원 나오시는 분들은. 왜냐면 2차가 지금 23,000명 정도 있고 1차 합격자가 지금 현재 그 중에 절반은 떨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동차 합격자가 10,000명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만 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어느 학원이든지 보면 2차만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올해 1차 같이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알면 선입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시험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그럼 결론은 1년에 시험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 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왜냐하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거지. 다음 해라고 하면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 수 있다는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거 하나 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두어야 하고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주택임대차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7명 이상 11명 이하. 몇 번에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인가요? 네, 39번.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6번 밑줄 치세요. 39번에 6번. 밑줄 치고 그냥 공부하시고 다 보기 힘들면 새로 출력해 달라고 하면 돼요. 지금 바뀐 것까지 반영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6번에 있죠? 7명 이상 11명 이하 포함입니다. 위원장 1명. 그런데 지금 예습이니까 오늘 태어나서 혹시 제 강의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안 빨라요? 너무 말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2차만 하시는 거 아니고 1, 2차가 동차.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 듣는 분 괜찮으면 뭐 2번, 3번 듣는 분도 괜찮겠죠. 자, 어쨌든 거기 지금 7인 이상 11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외에는 19명 이하입니다. 예습입니다. 예습. 다음에 나오는데 미리 지금 고통받아도 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수업 듣는 사람 짜증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거나 하지 왜 앞에 나오지 않는 거 말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지금 말하고 그때 나왔을 때 또 말하면 2번, 3번, 여러 번 말할 수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냥 참으세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여기는 7명 이상 11명 이내. 모든 위원회는 항상 홀수입니다. 홀수. 일단 짝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짝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5대5 이렇게 나오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자, 그 다음에 리언에 보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우리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박스 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번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6번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번에 보니까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임명 위촉한다고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세요. 그 박스 위에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X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은 2호부터 8호까지에 규정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말은 1호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1호가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X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은 항상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보궐선거만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돼요. 나머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거 전부 남은 기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시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X라고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만약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 출석했으면 4명 찬성하면 되겠죠?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300명이면 이 중에서 151명 이상 출석해서 60이 아니고 76명 이상 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통과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8번. 암기 프린트 48번에 보면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7일 전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는 10일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7일이니까 숫자 7에도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6번, 39번에 6번이 아니고 39번에 14번에 있죠? 39번에 14번도 밑줄 치시고요. 39번에 14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7일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가지가 있는데 그 바로 박스 밑에 참고 표시해 보니까 기억의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기억이 뭐냐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근데 시험에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득은
시도별로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됩니다. 간사는 한 명을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4번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제척, 배제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인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보면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해당되네요. 지금은 배우자 아니죠? 전 배우자도 위장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한 사람은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못하고 하는 거예요. 다 미워할 것 같으면 상관없겠죠. 지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즉 이해관계에 있으면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척된다. 이 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척돼야 되는데 제척을 안 시키면 빼주지 않는 경우에는 디귿에 보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난 전 배우자라서 사실은 회의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부진 삼성신라 회장인 이부진 사장하고 이무재 씨 지금 서울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판사가 그 삼성 사장하고 통화도 하고 이랬다고 최근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이무지가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더라고.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제척 사유라 기피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재판사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안건 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바꿔달라 저 사람한테는 나는 심의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 한다고요. 예, 제척, 그 다음에 기피, 회피, 이거는 인터넷에 치보면 주로 판사들이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 예산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시험 출제 및 채점인데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출제위원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되고요. 준수사항 뭐 적냐면 확약서 적더라고요. 문제 유출시키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출제위원 들어갔다 소리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적는다고요. 만약에 그 3번에 이런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출제위원이 있는 경우 명단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속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명단이 통보되고 나면 그 밑에 참고 표시는 부정행위 하면 시험 5년 동안 볼 수 없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8번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실시.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이미 공고되어 있고요. 10월 27일 날 시험 본다고 공고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확정 공고는 시험 확정 공고는 언제까지입니까?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구체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 공고, 계략적 공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험 90일 전까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보면 확정 공고 9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90일이라는 숫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38번에 보니까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90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암기 프린터 지금 38번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임기, 원칙 2년 이렇게 돼 있죠? 예외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공무원을 제외하고 2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응시수수료 18페이지 8번에 2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과온합한 경우에는 전부 다 돌려주고요.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사유 시험 못 보는 경우 다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해도 다 돌려주고,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올해 시험을 언제 접수해요? 8월 13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시험을 접수합니다. 그럼 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100분의 60만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어디 있어요?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에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에 있죠? 자, 그래서 시험 원서 접수 반환받는 것까지 했고요. 19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박스 안에 있는데, 합격자 결정은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앞으로 상대평가 한다 이런 말 나오더라도 상대평가는 2차만 상대평가하는 거지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앞으로 만약 상대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2차만 한다고요.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이런 것도 1차는 다 절대평가고 1차는 전부 객관식으로 내고 있어요.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말은 60점 이상이면 되고 평균 40점 밑으로 과락 없으면 되죠. 그러면 합격입니다. 올해는 이대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상대평가 한다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해도 아무 할 말은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들에게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자, 예외는 첫 번째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2회 시험부터
19회까지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고요. 2회 시험이 1986년도부터 1997년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그럼 상대평가 하면은 60점 받아도 불합격 할 수도 있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발 예정인을 공고합니다. 올해 2만 명 뽑겠다. 지금 뭐 2만 명까지는 안 뽑을 가능성도 있겠죠. 상대평가 하면. 만약에 10,000명 뽑는다 하면 10,000등까지만 합격이라고 점수 뭐 80점 받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올해 최소 작년만큼 올해 최소 작년에 23,000명 뽑았으니까 올해는 최소한 2만 명은 뽑겠다. 올해는 최소 작년만큼 응시자 대비 작년에 31.2%, 31%죠, 합격률이. 작년에 31%니까 2차 응시자 대비 올해도 30%는 뽑겠다, 최소. 이런 게 이제 최소 선발 비율인데, 그럼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어요, 3만 명.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오면 3만 명 다 합격, 아니면 2만 명만 합격? 3만 명 다 합격이죠. 최소만 규정하고 있고 최소 3만, 최대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 이렇게 공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평가 한 적은 있고요. 앞으로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회 때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인데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 이내라는 것은 늦어도 1개월 안에 줘야 된다는 뜻이지 꼭 1개월 있다 주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하면 3일 안에 다 찾아갑니다. 자격증. 혹시 서울에서 자격증 받고 싶으면 지금 2차만 응시하는 분도 산업인력공단에 그 정보 입력할 때 회원가입할 때 주소를 서울로, 주민등록지 주소를 서울로 적으면 된답니다. 현 거주지는 원주 적어도 되고요. 그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도이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대요. 실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실사 안 한다고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요. 서울 거 받아보세요.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경기도 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와서 무시하더라고. 저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공부 못한 모양이네 이러더라고요. 저도 공부 좀 했는데요 하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반말로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알아서 참고로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2차만 보는 분도 그 산업인력공단 이야기로는 시험 자격증 내주기 전까지만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험 보기 전에 변경해 놓는 게 좋겠죠. 시험 보고 나서라도 바로 변경해 놓으면 돼요, 주소만. 시험 볼 때까지 불안하면 그냥 여기 그대로 놔놓고 시험 보고 나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라고. 이미 시험 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불합격 시키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산업인력공단 직원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실사하냐, 진짜 주민등록 돼 있는 거 확인하냐 하니까, 아이, 그건 뭐 어차피 시도이사 똑같은데 그 확인 왜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확인 안 한대요.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2월 이내에 교부한다. 이런 식으로 X로, 오늘 문제에도 있어요. X로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받아야 되고요. 시도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는 몇 번에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말은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죠?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잖아요. 맨 밑에.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리고 수수료 내는 거는 그 암기 프린트 52번의 맨 위에 응시 수수료 1번, 2번은 52번의 맨 위에 1번, 2번 있죠.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서브노트는 안 적어놨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이나 이런 경우 자격증 제출하지 않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51번) 1번부터 5번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에 소공, 고용 신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그냥 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자격증 2번 딴 거 이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4번, 5번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5번, 1번부터 5번까지 다 자격증 제출을 안 한다면 시험에 안 내겠죠. 그거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4번, 5번은 또 제출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시험에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 두 개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 제출. 지금 이게 어디에 있다고?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문제 안 푸른 게 몇 번 있어요? 안 푸른 게 4번하고 8번 두 개 안 풀었나요? 4번, 8번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1번? 1번은 아까 풀었는데. 1번은 답이 2번이라고 했죠. 목적, 공인중개사의 1번 안 풀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1번에 2번이 답이고요. 2번은 아까 5번이 답이라고 했죠. 3번에 1번.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1개월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조금 전에도 말했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청문하고 의견 진술규예요. 모두 이행했다는 게 청문하고 의견 진술까지 이행해가지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주어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로 바꿔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54번에 6번, 7번에 있잖아요. 54번에 맨 밑에 54번 맨 밑에 6번, 7번에 있죠. 그래서 4번에 3번 틀렸습니다. 민법은
주 오후에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벌써 짐 다 싸고 깔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원효대사가 해골바같이 있는 물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공인중개사법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또 열심히 해줘요. 자, 그래서 4번에 답 3번이고요. 4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5일. 5일이라는 게 여기 나오고요. 또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일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밖에.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자격정지는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지 않죠. 자격 취소만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합니다.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진도와 상관없이 실무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출문제다 보니까 딱 그게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섞어서 낸다고요.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53번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근데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해놓고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할 때는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계속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에 1번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월이 아니고 1월이라는 말이 암기 프린트 45번 암기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번 45번에 밑줄 1번 밑줄 치셨어요? 자격증 교부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월이 많죠. 토지거래 허가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이신청,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선매자 지정 통지 다 1월 이내입니다. 1월이라는 숫자 토지거래 허가에 많이 나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매장 신고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30일 이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일, 토지거래 허가는 1월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8번에 1번이 틀린 답이고요. 2번은 자격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본다 했어요. 3년 동안 시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양도되어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양도대여하고 같다고 했죠. 자기 성명이니까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사람을 개업공개사라고 하잖아요. 그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따라서 8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많고 어려운데 시험에는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반드시 나오고 중개대상물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이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공인중개사 제도는 좀 짜증나지만 암기를 하면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21페이지 중개업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